자, 그러면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작업을 하고서 전체 코드를 올려 드릴 거고, 지금 이거를 제가 부분 작업하는 거를 다 따라서 오시는 것보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고서 나중에 직접 작성을 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텐션을 올려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다시 화면 돌아와서 보면은 리스트가 있고, 이제 이쪽에다가 작성해가지고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선 먼저 폼 쪽 연결을 해가지고 폼 쪽에서 내용 작성 먼저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쌓인 거를 리스트에 뿌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상세 뷰 쪽으로 이제 상세 뷰 쪽 작성하고, 뭐 그런 순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에서 지금 여기 푸터 쪽에요. 푸터가 지금 푸터에 버튼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새 글 작성 같은 식으로 이름을 넣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버튼에다가는 내비게이트 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다이어리 폼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색을 작성 누르면은 이렇게 폼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이어리 폼으로 넘어가고, 제가 폼에다가도 뷰라고 써놔가지고 좀 헷갈렸네요. 자, 여기 이제 누르면 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위에 헤더 쪽에다가 헤더 이름은 이제 색을 작성이라고 똑같이 작성을 해놓고, 자, 이쪽 폼 쪽 내용을 좀 작성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티브 베이스 문서에서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좀 이제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주로 입력하는 거 관련해서는 텍스트 인풋 같은 애들이 있고요. 여기에 자,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의 애들을 만들 거면은 이제 폼하고 안에 인풋 뭐 이런 게 이제 필수 요소고, 근데 여기 있는 구조를 일단 그대로 가져다가 넣어 놓고 저희가 필요한 대로 조금씩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폼 안쪽에다가 컨텐트 안쪽에다가 폼을 이렇게 넣어 주고요. 자, 위에 이제 여기에 폼하고 인풋하고 레이블하고 아이템도 제가 인풋을 안 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가 하나 필요한데, 이 아이템 아래쪽에는 텍스트 에리어를 넣어서, 자, 이런 식으로 좀 자유 입력이 되게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설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자, 5줄, 기본 5줄,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15줄 정도 하고, 네, 뭐 이런 이 정도로 이제 해놓고, 지금 이게 이제 저는 제목하고, 그리고 날짜, 이렇게가 지금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날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자, 날짜 부분은 여기에 이제 그 데이트 피커, 이 데이트 피커 쪽을 입력을 할 건데, 데이트 피커 스테이트랑 설정해서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데, 날짜는 그냥 수동으로 입력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홀더로 해서 이런 식으로 형식을 맞춰서 입력을 해달라고 해서 뭐 직접 입력을 시키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일기를 쓰게 되면 제목, 날짜, 그리고 여기 내용, 본문,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플레이스홀더를 좀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지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서 아래쪽에 이제 이 페이지에서의 밑에 푸터는 이제 저장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이제 그 함수형 컴포넌트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함수형 컴포넌트로 만들어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사용할 스테이트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use state 이렇게 인풋을 해가지고 여기에 자, 제목에 해당하는 서브젝트에 대한 스테이트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자, 날짜, 그리고 본문, 자,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인풋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밸류를 제목을 자, 서브젝트로 넣고, 그런 다음에 자, onChange 텍스트 했을 때 set subject 해가지고 텍스트 넣는 이런 형태로 인풋에다가 적용을 해주고, 아래쪽 인풋도 똑같이 밸류에다가 데이트 넣고, onChange 텍스트에서는 set date 이용해가지고 입력한 텍스트 바로 집어넣도록 하고, 자, 그리고 텍스트 에리아도 밸류에다가는 이제 컨텐트를 넣고, onChange 텍스트에서는 set 컨텐트 함수 이용해가지고 내용 업데이트하고,
자, 그러면은 사실 내용은 아까랑 똑같지만 이게 이제 실제 스테이트에 다 반영이 되는 상태로 해서 스테이트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로 해서 이거를 이제 저장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내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save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서브젝트가 입력이 안 됐다든가 데이트가 없다든가 본문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얼럿을 띄우려고 하는데 뭐 기왕이면은 얼럿은 리액트 네이티브 기본 얼럿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라는 에러를 넣고 제목은 날짜는 본문은 이렇게 하고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에이싱크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에이싱크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생각으로는 뭐 이렇습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키로 사용할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고 아이디는 그냥 뭐 날짜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getTime으로 해가지고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서브젝트 그리고 화면 표시용 데이트 이거는 저장할 때 아이디 생성용으로 한 거고 사용자가 넣은 그 데이트 그리고 컨텐트 뭐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들을 배열로 쭉 묶은 다음에 그냥 이 배열을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간단하게요. 자, 그럼 그런 구조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라고 이제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아이디는 new date에 getTime에 toString을 해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subject date content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에이싱크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얘를 자, 에이싱크 함수로 좀 설정을 해 놓고요. 여기에 자, 에이싱크 스토리지에 get item 해가지고 자, 이름은 다이어리 데이터라고 하려고요. 다이어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근데 이게 한 번도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불러왔지만 내용이 비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비어 있으면 여기에
자, 비어있을 경우에 새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스토리지에 아닐 경우, 스토리가 있을 경우에는 얘가 배열이 있긴 있지만은 그 배열이 스트링기파이 된 게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스토리지에 제이슨의 파스 해가지고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언시프트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배열의 맨 앞자리에다가 이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고요.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async 스토리지에 set 아이템에서 저장을 하는데 다이어리 데이터란 이름으로 하고 제이슨에 stringify 해가지고 안에 있는 애를 저장을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props의 내비게이션에 go back 해서 이제 스택상으로 뒤로, 그러니까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이건 이제 props에서 넘어오는 내비게이션인데 위쪽에 아직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받아오게끔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밑에 이제 이 버튼에 이 세이브가 동작을 하도록 할당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색을 작성해가지고 제목 해가지고 첫 번째 일기하고 2019년 1월 1일로 해가지고 일기 내용 없음으로 해서 일단 자, 저장을 하면은 저장이 되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저장이 잘 됐는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아직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장이 잘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일단 화면에 목록부터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도 자, async 스토리지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자, 사실 렌더 안쪽에다가 이걸 넣는 거는 좀 무리한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해놓고 나중에 고칠게요. 자, 스토리지를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이라도 빨리 클래스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를 쓸 거여가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서 컴포넌트들은 얼른 옮겨주고, 자,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는 여기에 내비게이션이 this의 props의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옮기면은 여기 내용 표시하는 것까지는 이제 익스포트를
내용 표시까지는 아까 그대로 옮겨온 그대로 동작을 하고, 자 여기 이제 스테이트에다가 여기 이제 다이어리 표시할 리스트 이렇게 넣어 놓고, 그리고 여기 자 렌더 이제 뒤쪽에다가 컴포넌트 did mount를 했을 때, 이 컴포넌트 did mount도 asynch로 선언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서 여기에 자 스토리지를 이렇게 넣고서 await로 async 스토리지에 get item 에서 다이어리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첫 접속 때는 없을 수가 있으니까, 없을 경우에는 빈배열을 넣고, 아니라면은 제이슨의 파스 이용해 가지고 스토리지를 파싱을 해서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this의 setState 이용을 해 가지고 리스트에다가 이 스토리지에서 읽어온 내용을 전부 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컨텐트 쪽에서 자, this state의 이제 안에 리스트에 대해서 맵을 이렇게 돌릴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지금은 뭐 내용 복잡하게 표시하지 않고 그냥 이 텍스트만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자, 이 아이템의 id는 일단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아이템의 서브젝트, 그리고 아이템의 데이트, 자, 이 정도 표시하게끔 해 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19년 1월 1일 첫 번째 일기에서 아까 들어간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고,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일기라고 해서 2019년 1월 2일 해가지고 작성을 하면은 이쪽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근데 갱신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쪽의 내비게이션들의 특징 때문인데, 이 마운트가 되고 나서 지금 작성을 하기 위해 이쪽으로 왔을 때, 지금 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얘가 마운트는 계속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마운트가 된 적이 없이 계속 마운트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디드 마운트가 또 일어나진 않아요. 디드 마운트가 또 일어나지는 않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이제 리액트 내비게이션 쪽에서, 자, 여기에 이제 저희 내비게이션 이벤트 항목을 보면은요, 여기에 그 내비게이션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이제 on wheel focus, on did focus, on wheel blur, on did blur 이런 이벤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포커스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뭐 나갔을 때, 뭐 이런 조건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 스크린 안쪽에다가 내비게이션 이벤트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됩니다. 리액트 내비게이션인데 이 안쪽에 내비게이션 이벤트를 이렇게 로드를 하고서 여기에 좀 뭐 어느 쪽에 넣든 들어가기는 하지만 좀 뒤쪽에다가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on did focus 했을 때 얼럿으로 되는지만 일단 확인을 해보면 on did focus라고 이렇게 얼럿을 띄우게끔 해놓으면은 자 on did focus 얼럿 한번 나오고 작성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도 포커스가 되면 한번 나오고 계속해서 그때마다 나오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내용을 실행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 디드마운트에 있는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디드마운트가 이제 사실상 필요가 없고 자, on did focus 안에서 이것들을 다 처리를 해도 어차피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얘가 이제 asynch로 변경이 돼야 안에 있는 await가 다 동작을 하겠지만 자,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은 여기에서 작성하고 내용을 넣으면은 돌아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갱신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넣었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이걸 이렇게 텍스트로 해가지고 화면에 텍스트만 표시를 할 게 아니고 사실 이거는 이제 버튼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게 버튼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해서 그 안에 이제 텍스트는 들어가더라도 이 텍스트 자체가 클릭이 가능하게 디자인을 좀 해줘야 되겠지만 자 클릭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이제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그 뷰 쪽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연결을 해 놓고 버튼으로 전환을 해 놓고 자, 이 버튼에다가 on 프레스 해가지고 자, 내비게이션에 내비게이트 이용을 해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이어리 뷰 쪽으로 이동을 하게끔 작성을 해주면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다이어리 뷰로 디스 프롭스에 내비게이션에 내비게이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자, 돌아오고 이동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내비게이트를 할 때 요것도 여기 문서 쪽 보시면은 여기 그 도큐먼트 쪽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파라미터를 라우트로 넘기는 방법 해가지고 문서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요 문서인데요. 근데 여기 뒤에다가 여기 이제 뭐 다이어리 아이디는 아이템의 아이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트 하는 거에 두 번째 인자에다가 오브젝트로 넘겨주면은 이쪽에서 해당 내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받아서 확인을 해 볼게요. 확인을 할 때에는 자, 내비게이션에
자, 내비게이션에 get para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이어리 아이디를 이렇게 찍어서 확인을 하게끔 해보면은 클릭했을 때 여기에 그 아이디가 이렇게 받아져서 찍히거든요. 이거를 일단 메뉴로 다시 해놓고 나중에 아이콘은 다시 찾을게요. 자, 해서 이게 이제 각각 서로 아이디가 다르게 할당이 돼 있어서 그 각각 다른 아이디가 이렇게 찍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넘어올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넘길 때 꼭 지금 여기에 그 아이디만 넘겨줄 게 아니라 여기에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템을 통째로 넘겨줘서 저쪽에서 다 사용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이템을 통째로 받아와 가지고 아이템에 서브젝트, 데이트, 컨텐트 전부 다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일기 내용이랑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비게이션에 get param 해가지고 아이템을 통째로 받아온 다음에 여기에서 매번 이거를 가져올 게 아니고 그냥 아이템에 텍스트, 데이트, 컨텐트, 근데 이것도 저 안에 있는 폼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이 폼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그냥 인풋 대신에 텍스트를 넣어서 아이템에 서브젝트, 마찬가지로 여기도 텍스트를 넣어서 아이템에 데이트, 그리고 텍스트 에리아 통째로 지우고 그냥 텍스트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폼, 아이템, 라벨, 폼, 아이템, 라벨. 그러면은 높이 지정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제목, 날짜, 내용, 스타일은 나중에 한 번에 좀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지금 이게 헤더, 이게 이제 제목에 있는 이쪽인데, 제목에 있는 건데, 여기에 이 헤더에도 그냥 고정된 이름이 아니라 앞에서 넘겨받은 이름을 표시를 하게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얼른 자, 일단 지금 기능들 연결되고 아직 스타일은 안 잡았지만 기능들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올려놓고 요거 코드를 좀 보시면서 코드 뭐 아예 받아서 보시든 아니면은 기터브 상에서 보시든 보시면서 실제 여기 그 페이지들 연결하는 거, 그리고 페이지들 연결하는 내용은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오늘 이제 이 파라미터 넘기는 거 하나가 추가가 됐고 그거 외에는 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네이티브 베이스 이용하는 내용들 다 지난주 내용이기는 한데 거기에 이제 여기 그 에이싱크 스토리지에서 내용 읽어오고 넣고 하는 부분들 요거까지 이제 조금 추가해가지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요거 내용 적용하셔서 코드 한번 작성을 해보시다 보면은 뭔가 문제사항들이 있겠죠?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은 가서 봐드리고 그렇게 한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만 좀 작성을 해보시고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네. 그 리스트 뷰가 app.js에서 불러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pp.js가 리스트 뷰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app.js는 아니고요. 지금 목록 표시하는 애는 다이어리 리스트요. 네. 근데 그 하위 컴포넌트들을 네. app.js에 있는 그 리액트 네이티브 예, 여기 내비게이션 쪽에서 내비게이터가 묶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각각의 하위 컴포넌트들에서 네. 자기를 불러오고 있는 상위 컴포넌트로 파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체 검색 말고 또 좋은 방법이 혹시 있나요? 코드상에서 자기의 상위 컴포넌트를 네. 찾으시려고요. 네. 찾아서 어떤 작업을 그러니까 하시려고요? 하위 컴포넌트들에서 그 파일에서 작업을 하다가 네. 본인을 불러오고 있는 상위 컴포넌트로 가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네. 또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app.js가 있고 이게 그 app.js 밑에 이제 앱 컨테이너 있고 내비게이터 밑에 이제 리스트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자기가 어떤 부모가 자기를 호출했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한 뭐 이제 뭐 공용으로 쓰는 썸네일 이런 경우에는 또 프로젝트 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네.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자기 부모가 누구가 자기의 위쪽에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으시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태그 삽입한 위치를 탐색해서 찾고 그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VS 코드나 이런 거 쓸 때 하위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그 F12 같은 건 누르면 하위 컴포넌트 파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위로는 근데 네. 상위는 이제 그 전까지는 전체 검색으로 이제 상위 컴포넌트를 찾아 들어갔는데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한번 이제 있을까요? 탐색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원래대로 복귀하는 건 단축키가 있을 네. 텐데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자기 상위 찾는 거는 검색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불변성 이뮤트블 할 때 네. 그 원본 데이터는 남아 있는 상태로 복제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결국 그러면 원본 데이터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되면 원본 데이터가 남아 있으면은 메모리에 뭐 낭비라든가 그런 게 그게 혹시 이제 있죠? 그 어느 정도 한 스테이트가 한 예를 들어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사실 이 원본 데이터의 필요성은 이제 그 바로 이제 갱신되는 새 데이터가 있을 때 바로 그 전 것까지는 좀 필요해요. 네. 그 전 것까지는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그 리액트에서 그 라이프 사이클 중에 보면은 이제
바로 그 이전 스테이트하고 현재 스테이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서는 바로 이전 거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제 제거가 되기는 하는데, 그 제거를 저희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불안한 게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 네,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보관이 필요 없는 스테이트들은 제거가 되긴 합니다. 제거를 하는 건 그럼 리액트가 제거를 하는 네. 거라군요. 저희가 뭐 강제로 어떻게 버스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리액트가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어웨이트, 싱크 어웨이트에서 네. 그 함수들 중에서 이 함수가 그 비동기적으로 작동한다 아니면 동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걸 알려면은 뭐 매뉴얼이나 문서를 먼저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보통 이제 뒤에 then으로 처리하는 애들은 거의 이제 99% 프로미스로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뒤에 then으로 처리된 애들은 다 이제 await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엑스포 인스톨 있잖아요. 네. 그 하면은 똑같이 패키지.json에 네. 디펜더시 나오던데 네. 얀 애들랑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엑스포 세팅 파일 쪽에 그 사용한 플러그인 같은 게 같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설치하고 나서 지금 여기 엑스포 관련해서 아마 여기 여기 엑스포 쉐어단의 SJSon이나 이쪽에 뭐 아이디가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것들 같이 추가하려고 그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빌드 할 때 여기 엑스포 밑에인가? 아무튼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엑스포 거기 그 빌드 서버에 올릴 때 같이 그 정보를 올리려고 기록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럼 인스톨을 그렇게 같이 하면 빌드서 올려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그때는 그러면 얀 애들을 쓰지 말고 엑스포 네, 인스톨을 근데 통해서 대부분 이제 엑스포 인스톨이 필요한 애들은 그 매뉴얼상에 리액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얀에 들어가고 얘는 엑스포 인스톨을 해라라고 이제 그 문서상에 나와 있어서, 네, 그거는 문서에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화면 녹화한 거 있잖아요. 네? 화면 녹화하면서 했던 거 2주차 때 네. 녹화하면서 했어요. 그거 제가 양재 녹화를 해서 언제 오나는 기다리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드랩에 재촉을 한번 하세요. 복습을 좀 하려는데 네. 영상을 네. 편집을 안 해도 제가 다시 한번 봐야지 그래야지 최근에 해야지 빨리 기억이 나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홈페이지나 그런데 영상을 좀 잠시나마 올려주세요. 일단은 그거는 제가 이제 가끔 정말 뭐좀 일단은 코드랩에 올라오는 거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서 계속 안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해보시죠. 제가 딱 올려드린다고 확실히 원래는 그거를 제가 따로 드리면은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언제쯤 좀 많이 걸리나요? 다른 그게 그러니까 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빨리 될 때도 있었는데, 뭐 저는 사실 그거를 날짜를 올라오는 걸 계속 뭐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튼 지금 거의 좀 3주가 지났는데 1주작이 안 나오니까 저는 이제 기억력이 좀 계속 잘 안 되니까 그게 저도 코드랩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얘기하면은 그냥 좀 운영하는 쪽에서 좀 잘 안 들어줘가지고. 영상은 그러면 다 저장은 돼 있는 거죠? 제가 저장 다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전달은 항상 수업 끝나면은 그날 저녁 아니면 다음날 정도는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면은 잘 받았다고 답장도 오고 해가지고 파일은 다 그쪽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올라오냐고 재촉을 하면은 사실 그 오신 분들이 재촉을 해야 저쪽에서 좀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빨리빨리 좀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예. 대책으로 한 번만 더. 저도 얘기를 토요일에는 전화나 그런 거는 안 받으실 테고 평일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런 전화 그날 일단 제가 저기 여기 코드랩 운영하시는 분 여기 와서 계시니까 제가 이따가 얘기도 하고 전화는 그렇겠네요. 주말엔 전화는 안 받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에서 다시 랜덤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이벤트 중에서 디드 포커스가 이제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스택 같은 경우에는 스택 자체가 화면에 나오고 이렇게 또 쌓이고 하는 거니까 밑에 깔린 애들도 마운트는 여전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얘는 언마운트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디드 마운트가 다시 일어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 이벤트 중에서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스택이 없어져서 화면에 보일 때도 디드 포커스, 그리고 처음 나타났을 때도 디드 포커스 가려졌다가 또 나타나면 그때마다 이제 실행되는 이벤트여가지고, 그때 에이싱크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가지고 와서 스테이트에다가 넣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변경이 있었으니까 렌더는 다시 일어났고. 그 젠더를 다시 업데이트 시키는 라이프 사이클 API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쓰시고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렌더를 예를 들어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포스 업데이트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 그 내비게이션 제어하는 와중에 일어나는 거는 내비게이션 이벤트 이용하는 것만큼 쉽고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되는 것들이 그게 제일 좋으니까요. 성능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라이프 사이클 API를 이용하는 것과 내비게이션에 있는 일단 그 스택이 쌓여 있다가 뒤로 가기 같은 거로 해가지고 밑에 있던 스택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는 딱 그거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잡을 수 있는 애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약간의 편법 같은 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요거 변경될 때 이제 프롭스가 조금씩 다르게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프롭스 들어오는 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뭐 프롭스 들어오는 거 체크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프롭스가 뭐가 들어왔으면은 이게 내비게이션에 고백해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서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포커스를 쓸 수 있으면 쓰고, 근데 만약에 포커스가 이제 좀 포커스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네, 프롭스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가 강제 업데이트를 시킨다든가 뭐 그런 거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자, 그러면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해보셨나요? 왔다 갔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에이싱크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화면 이렇게 이동하는 쪽에다가 붙여 놓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몇 가지만 좀 수정을 마저 하고 몇 가지만 수정을 하고서 요 일기 부분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스트에서도
리스트에서도 위에가 그냥 헤더라고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 그냥 헤더라고 나오는 부분을 이름을 이제 뭐 일기 목록이라고, 자 여기 이제 일기 목록이라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지금 버튼들이 있는데요. 버튼들이 있는데 지금 버튼들이 기본 버튼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컴포넌츠에 버튼들에 가보면은 자 여기 버튼들, 버튼 테마별로 버튼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자이 자 트랜스페런트라는 옵션을 주면은 버튼들이 이렇게 쭉, 버튼들이 배경이 없는 투명 상태가 되고, 그런 다음에 텍스트 테마로 이제 다크 버튼에 트랜스페런트에 다크로 해가지고, 얘가 이게 아닌데 자 문서에서 넣으라는 순서랑 반대로 넣어야 동작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은 이제 텍스트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형태로 트랜스페런트 버튼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 뷰에 있는 것들을 좀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는 자 인풋을 텍스트로 넣는 것보다는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에 있는 뷰를 이용해 가지고 네이티브, 자 여기에 그냥 뷰 안에 텍스트 해가지고 넣고, 여기에 데이트 컨텐트 해서 일단 넣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 자 스타일들을 넣어서, 자 패딩을 뭐 한 8픽셀 정도 주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라인하고 여백 같은 것들, 여백을 좀 더 줘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인하고 여백들을 좀 줘서 제목, 날짜, 본문 이런 식으로 작성되게끔 하고, 이 뷰 쪽은 뒤로 가기만 있으면 되니까 푸터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푸터를 좀 지워주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들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 놓고, 이 정도까지만 하고서 디자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디자인 업데이트 된 것도 디자인 업데이트 된 것도 깃에다가 올려두겠습니다.